자, 봅시다. 168번부터 보면 되죠? 그럼 이걸 167번까지는? 자, 168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무리 해봅시다. 다음 진행 순서대로 가장 옳은 것은 168번. 자, 8.15 선언. 자, 8.15 선언이면 이게 언제냐면 광복 25주년에 대통령이 발표한 거예요. 광복 25주년이면 몇 년인가요? 45년부터 25년 후이니까 70. 박정희 대통령이겠죠, 그러면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광복 25주년 기념으로 이제 북한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선언한 거예요, 혼자. 그래서 앞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렇게 제시한 거죠. 기억은 1970년에 광복 25주년 기념으로. 자, 그다음에 7.4남북 공동성명. 이건 너무 잘 알죠? 72년에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주장을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만나서 공동선언을 발표한 거고. 자, 그다음에 6.23 평화통일선언.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은 1973년. 그래서 이때는 자, 우리가 북한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이제 뭐 서로 호혜평등, 그다음에 남북한 유엔에 동시가입도 하고. 자, 호혜평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네만 교류하는 게 아니고 너네하고만 교류하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공산주의 국가에게도 문을 열고 개방을 좀 해보겠다 이랬더니 북한이 모든 대화를 다 단절해버렸어요. 이 남북한에 지금 두 개의 한국을 획책하는 것이냐 막 이러면서 모든 대화를 중단했던 게 73년에 바로 이 사건이죠. 그러니까 72년에 실컷 막 화해 무드를 쫙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73년에 딱 대화를 싹 중단해버렸어요. 그게 바로 6.23 평화통일선언. 자, 그 다음에 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죠. 이거는 노태우 정부에서 1989년에 노태우 정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해라? 가나다라가 되겠죠?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169번. 밑줄 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내 소원은 무엇이냐고 하느님이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면 나는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또 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자, 알죠 여러분? 김구 선생이죠. 백범일지에서의 김구 선생이고, 그럼 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동학 접주로서 농민전쟁에 참전했다?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이 김구에 대한 설명이죠. 김구는 왜 임시정부에서만 활동해야 돼? 왠지 그럴 것만 같은 느낌적 느낌? 태어나자마자 임시정부 활동이야, 이 사람은? 자, 이 사람이 인물이잖아요, 사람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살면서 활동을 여러 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김구 선생의 젊은 시절에 이렇게 동학 접주로도 활약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을 한 명 죽여가지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왜 그게 얼마 전에 나왔던 대장 김창수 하는 그 영화에서 나왔던 그 을미사변을,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해를 복수한다는 명분으로 일본 군인, 그러니까 밀정 노릇을 하고 있던 일본 군인인지 민간인지는 사실 여기에서는 좀 점점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죽이고 자기 이름을 딱 거기다 써놓고 와요. 나 어디 사는 누구인데 잡으러 와라. 내가 죽였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한 달쯤 뒤였던가 몇 주 후였던가 아무튼 잡으러 와요. 그래서 잡혀가서 요 인천에서 복무를 하게 되는데, 사형을 당할 뻔했던 걸 전에 고종이 살려줬다. 전화로. 기억나요? 전화가 가설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고종이 우연히 올라왔던 서류들을 다 보다가 을미사변에 대한 복수를 했다는 청년의 얘기를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서류에서. 얘는 죽이면 안 된다.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거의 집행일이었는데 그때 전화를 통해서 김구의 목숨을 살려줬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에서는 막 거기서 막 한글도 가르쳐주고 변호도 해주고 막 이런 내용들이, 저도 이제 그 간추린 그런 내용만 봤거든요, TV에서. 근데 내용이 못 믿겠어. 자, 어쨌든 동학 접주로도 참여하기도 했었다. 자, 그래서 1번이 김구에 대한 설명이고, 2번 그럼 나머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을 역임했다. 당연히 이승만이고. 자, 그 다음에 민족 자주연맹을 결성하여 남북 협상을 주도했다. 자, 남북 협상을 우리가 알기로는 김규식인데, 그러면 김구는 한국 독립당이니까 아니고, 여기서 민족 자주연맹을 만들었던 사람은 그럼 누구? 김규식이겠지. 김규식이에요.
그래서 김규식. 자, 그 다음에 신탁 통치를 반대한 독립조선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다. 이승만. 당연히. 그래서 2번과 4번은 이승만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70. 자, 밑줄침 입법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선의 민족 독립을 보장한 3, 4회의 결정에 의해서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수공동위원회를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의할 것,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본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결정케 하여 실시할 것. 자, 일단 여기에서 4번에 나오는 본합작위원회는 뭘까요? 좌우합작위원회가 되겠죠.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주도해서 미군정이 지지해서 만든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입법기구라고 써 있잖아요.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 자,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이고 이게 결성된 시기는 1946년 12월. 그러니까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중간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의장은 김규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했던 게 여운형 김규식이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중에 여운형이 과도 입법의원. 자, 2번이라고 씁니다. 입법의원. 그러니까 여기서 입법기구라고 했잖아요. 입법기구는 뭐예요? 국회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는 좌우합작위원회가 주도해서 미군정이 지지해서 만든 거예요. 왜냐면 미군정 입장에서는 이렇게 남북한이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좌익과 우익이 같이 모여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걸 처음에는 지지했었죠. 그런데 나중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되면서 냉전이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이제 중단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처음에는 지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아무런 실권이 없었어. 그냥 이름뿐인 입법의원이에요. 그래서 실제 뭔가 역할이 있다거나 한 단체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기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법의원 선거법을 제정하였다. 선거법을 제정해야 의원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초대 의장으로는 여운형이 선임되었다. 김규식이라니까. 그래서 의원이 김규식, 의장이 김규식이었다. 2번이 틀린 설명이겠죠. 3번에 관선과 민선 두 종류의 의원이 있었다. 자, 관선 의원으로는 미군정에서 임명한 45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민선은 주로 미군정이 주도했으니까 주로 우익계 인물들, 그러니까 이승만 계열이나 한국민주당 계열의 인물들이 바로 민선 의원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민족반역자, 부일협력자, 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보통 이제 친일파 청산에 관련된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었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 실권이 없어요. 아무 실권이 없다. 자, 정답은 2번. 여기서는 초대 의장만 알아두시면 돼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사실 막 그럼 이 법을 외워야 되냐? 아니고 초대 의장만. 그래서 여기서도 초대 의장만 알면 되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초대 의장만 알면 된다. 자, 그 다음에 171번 다음 헌법 개정 이후에 수립된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헌법 개정 이후에 수립된 정부. 자, 민의원 의원이 정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참의원 의원은 특별시와 도를 선거구로 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하며 자,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자, 그러면 민의원, 참의원, 양원 쭉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요 헌법 개정을 했던 정부는 뭐예요? 자, 지금 이게 3차 개헌인데 3차 개헌을 주도했던 정부는 허정과도 내각이고 허정과도 정부고 그러니까 이승만이 물러나고 나서 공백이 생기니까 허정과도 정부가 생긴 거고 여기에서 3차 개헌을 한 거고 이 개헌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개헌이고 자, 그러면 이 내각 책임제와 양원제 개헌에 의해서 수립된 정부가 뭐냐? 물어본 건 지금 이건 물어본 거죠. 수립된 정부가 뭐냐 물어보면 장면내각이죠. 그렇죠. 장면내각. 그래서 민주당 정부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제 이 민주당 정부에서 국무총리였던 사람이 장면이기 때문에 자, 하지만
장면 내각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없었던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자, 제2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있었다. 누구냐? 윤보선이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윤보선. 하지만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또 역시 권한이 없고. 그래서 이때 장면 윤보선 정부라고 우리가 안 하잖아요. 장면 내각이라고 하는 이유는 내각 책임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이렇게 헌법이 개정된 이후에 수립된 정부를 물어봤으니까 장면 내각을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헌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일체 행위를 금지하는 긴급조치가 발표되었다. 긴급조치는 유신체제죠. 유신체제. 유신체제면은 72년부터 79년까지. 자, 그 다음에 2번.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조항이 철폐되었다. 초대 대통령은 중임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할 수 있어. 이거 무슨 개헌이죠? 4.4.5입. 그쵸? 4.4.5입 개헌. 4.4.5입 개헌이 발표가 된 거고 1954년. 자, 1954년 4.4.5입 개헌이 통과되자 상대, 그러니까 자유당 말고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4.4.5입에 대한 어떤 반발로 만들어진 건 1955년에 민주당 정부가 세워지기도 하죠. 그리고 여기서 민주당이 승리한 거예요. 아까 장면 내각에서. 자, 그 다음에 미국이 제공하는 무상차관은 주로 소비재 분야와 300산업의 원료에 집중하였다. 자, 3번은 6.25 전쟁 직후. 6.25 전쟁 직후의 300산업. 자, 그러니까 시기로 따지면 1950년대 후반. 1950년대 후반에 이제 원조 경제라고 하죠.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이때 발전한 게 300산업. 300산업은 하얀 거 3개니까 면화, 밀가루, 설탕. 이렇게 3가지. 자, 그다음에 4번 자립경제 건설을 목표로 처음에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자, 경제개발 계획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거는 장면 내각. 실시한 거는 박정희 정부. 이렇게 넘어가죠. 박정희 군정에서. 자,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172번. 다음 현대사의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통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렇게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물어보죠. 자, 기억. 베트남 파병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협력을 약속하는 각서가 체결되었다. 자, 기억에서 설명하는 건 브라운 각서라고 그래요. 브라운 각서는 한국군의 현대화를 위해서 미국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군대의 현대화를 시켜주겠다라고 약속한 거고, 자, 이거는 베트남 파병과 관련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64년부터 73년까지 베트남 파병이 있었어요. 64년에서 73년까지. 자,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전태일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태일 분신은 70. 자, 전태일의 분신으로 노동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죠. 1970년에. 자, 그 다음에 7월 4일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발표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이니까 72년이 되겠죠. 북한이 보낸 30여 명의 무장공비가 청와대 기습을 노린 사건. 요게 121 사태죠. 121 사태. 또는 김신조 사건이라고 해요.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남아서 지금도 살아있어요. 역사적인 인물이 살아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 이게 1968. 왜냐면 이때 자, 북한이 처음 정부가 수립됐을 때 북한 정부는 물론 김일성이 승리를 하긴 하지만 여러 계열들, 그러니까 그동안 국내외에서 활동하던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다 북한으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한에서 활동하던 박헌영, 그 다음에 예난, 알죠 여러분? 예난에서 활동하던 김두봉, 그 다음에 보천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나중에 이 김일성은 소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김일성 같은 경우는 갑산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원래 정통 소련 공산주의자들이 있어요. 아예 이 사람들은 소련에서 태어난 사람, 러시아에서 태어나서 이제 공산당을 공부한 정통 공산주의 세력들이 소련파라고 그래요. 그래서 갑산파, 소련파, 연안파, 그다음에 국내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연립정권을 처음에는 수립하게 되는데, 물론 형식적 연립정권이죠. 왜냐하면 실제 소련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이 누구예요? 네가 다 해먹어. 그러면서 데리고 들어온 사람 김일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일단 주도를 하는 건 맞는데 어쨌든 이렇게
일단 이 사람들도 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고 하니까 이제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다 모여서 공산주의자들이 연립정권을 구성을 해서 이 김일성이 물론 주도를 하게 되죠. 이제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인민위원회 의장이 다 위원장이 김일성이었으니까 김일성이 주도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 치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너는 뭐 예를 들면 뭐 박헌영 같은 경우는 왜 죽였냐면 6.25 전쟁에서 결국에는 북한이 승리를 못했잖아요.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왜냐하면 네가 남한을 잘 통제를 해서 남한에 또 빨치산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을 막 종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인민군 내려왔을 때 쫙 합류해가지고 전쟁에 샥 이겼어야 되는데 너 때문이야. 너 그리고 간첩이지. 이러면서 이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대파들을 하나씩 다 제거를 해요. 뭐 8월 종파 사건이네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고 그러다가 이제 60년대에 가서 완전히 제거가 되고요. 딱 하나만 남죠. 갑산파만 남아요. 그런데 나중에 갑산파 내부에서도 다시 분열이 벌어져서 이 갑산파 내부에서 강경파가 정권을 차지해요. 그 사람들이 막 강경한 정책들을 피는 거야. 그게 이제 이런 거. 막 간첩 보내고 이거 말고도 울진 삼척 간첩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도 68년. 그 다음에 왜 미국 잠수함 하나 납포한 적 있었죠. 납치. 푸에블로 납포 사건. 그것도 68년.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막 여기저기 한번 해보는 거야. 막 사고를 치는 거지. 그게 이제 이런 강경파들이 사건을 일으킨 건데 그 해가 대표적으로 68년이었어요. 자, 그러면 어쨌든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제일 먼저 기역, 리을, 니은, 디귿.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되겠죠? 정답은 1번. 자, 73번. 가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7년짜리 헌법, 7년 대통령 딱 한 명 있죠? 네, 전두환 딱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8차 개헌이에요. 8차 개헌은 이제 유신헌법 끝나고 나서 개헌이 한 번 된 거죠. 이게 1980. 자, 그 다음에 대통령과 부통령 후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자, 일단 뭐가 있냐? 부통령이 있어요. 그럼 이승만 정부인 거예요. 부통령이 있으면 이승만 정부. 그러니까 1공화국 내에서는 부통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승만이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어디서 선출해요? 국회에서. 처음에 헌법이 만들어졌을 때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제헌헌법이에요. 자, 제헌헌법. 제헌헌법이면은 이게 이제 처음 만들어진 헌법이니까 1948년에 만들어졌겠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면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개헌? 4.4.5입. 이게 4.4.5입이죠. 4.4.5입 개헌. 그리고 이거는 2차 개헌. 그리고 1954년.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1956년 선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나오면 이건 유신, 그쵸? 유신헌법. 그러면 유신체제니까 7차 개헌이에요. 7차 개헌, 유신헌법 1972년.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각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것은 1번.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자,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 1991년 노태우 정부. 그러면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가로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아니네, 이거는. 그쵸? 87년 이후죠. 이거는 9차 개헌 이후. 이 뒤로 9차 개헌이 한 번 있었잖아요. 87년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그 뒤에 나타난 정부니까 1번 틀렸고 2번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다. 휴전협정이 체결되면 요거는 이승만 정부. 자, 그러면 이승만 정부 1950이니까 53년이니까 당연히 제헌헌법이 아닌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다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이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자, 진보당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보당을 해산시켰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여기서는 진보당 사건을 얘기하는 거고 요 진보당 사건이 1958년. 그러면 이게 2차 개헌 중에 2차 개헌 도중에. 왜냐면 이때 2차 개헌했죠. 나중에 3차 개헌이 언제였죠? 앞에서 우리가 장면 내각이 3차 개혁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언제? 60. 그러면은 54년에서 60년까지가 2차 개헌.
그러면 이거 58년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4번.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요거 7.4 남북공동성명. 자, 그런데 7.4 남북공동성명은 유신 전, 유신 후 어떤 거죠? 유신 전이잖아요. 왜냐면 이거 유신이 우리 보통 뭐라고 하죠? 10월 유신. 그러니까 유신활동 전. 그래서 요거는 라, 이전.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같은 72년이지만 시기가 다르다. 자,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74번. 여러분이 급 조용해지고 있는 게 느껴져요. 현대사거든. 그래서 현대사는 어려워 막 이러면서 여러분이 급 대답을 하지 않아. 일제시대까지 여러분 얼마나 활발했는지 알아요? 막 대답도 막 많이 하고. 근데 네, 현대사하면 또 급 조용해지기 시작했어. 현대사니까. 자, 174번. 60년 4월 19일 혁명, 4.19 혁명 전후의 정치사회적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혁명적 분위기 속에서 혁신정당 세력도 총선거에 참여하여 정치적으로 크게 약진하였다. 자, 4.19 혁명 이후에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가 5대 국회의원 선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요 혁신의원, 국회의원이 한 사회민중당 정도가 혁신계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확히 혁신계열이라는 정당이 있는 게 아니고요. 사회민중당이라고 하는 그런 혁신계열의 정당이 있었는데 이 1960년 선거에서 그 사회민중당은 4석. 그러니까 약진한 게 아니죠, 사실. 그냥 그저 그랬다는 거 얘기지. 그래서 혁신계열이 크게, 혁신정당 세력이 크게 약진하였다가 아니고요. 원내에서는 굉장히 활동이 진출이 부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사회민중당 정도가 혁신정당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4석 정도만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 틀린 설명이죠. 자, 그러면 나머지 볼게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뒤에 허정과도 정부가 내각 책임제 개헌을 단행하고, 자, 이거 몇 차 개헌? 3차 개헌. 그쵸. 아까 3차 개헌. 총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정권이 탄생했다. 그럼 이거 무슨 정권? 장면 내각. 그쵸. 네, 그래서 3번 맞네. 4번 4.19 혁명의 도화선에 붙인 것은 청년 학생들이지만 곧 민중적 항쟁으로 발전하였다. 뭐 당연히. 자, 61년에 접어들면서 민중운동은 생존권 차원을 넘어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제기하고 민족 통일운동으로 나아갔다. 이제 확대가 됐다는 얘기죠.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1번이 좀 틀리죠. 조금 내용은 좀 어려운, 좀 애매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문제죠.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75번. 다음과 같은 선언이 발표된 후에 마련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 국민 합의 배신한 4.13 호원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에게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의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의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하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자, 이게 1987년 60민중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60민중대회에서의 어떤 선언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선언문. 그냥 우리는 이게 6월 민주항쟁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그 중에서 6월 민주항쟁인데 1987년에 있었던 민주항쟁이고 이 민주항쟁에서 지금 여기 사료에서 딱 2가지가 딱 눈에 들어오죠. 첫 번째는 4.13 호헌. 그쵸? 자, 6월 민주항쟁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건이 뭐냐? 4.13 호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였어. 누구를? 박종철. 그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얘기하죠. 자, 그러면 요 이후에 마련된 헌법은 9차 개헌을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87년. 자, 1번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다. 네, 이게 정답이죠. 이게 9차 개헌이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몇 차 개헌인지만 볼게요. 4년제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의 권력 구조를 골자로 한다. 자, 양원제였다가 단원제로 다시 바뀐 거, 대통령 중심제로 바뀐 거는 5차 개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62년 5차 개헌. 박정희 정부가 들어설 때 62년. 자, 그 다음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새로운 주권 수임기구를 만들어서 간선제로 선출하고 중임 제한 없앤다. 이건 유신헌법. 유신헌법이면 7차 개헌이죠. 72년에. 그 다음에 4번이네. 자,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고
대통령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간접 선출한다. 8차 개헌. 그래서 8차 개헌을 얘기하는 거고요. 1980. 그 다음에 5번 대통령의 3선 연임을 허용하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다. 3선 개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선 개헌. 자, 3선 개헌이 6차 개헌이죠. 그리고 이게 박정희 정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을 세 번째 대통령으로 뽑아준 게 3선 개헌.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76번. 다음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표된 선언문들이다. 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우리는 3선 개헌을 간행하여 자유민주주의의 반역을 기도하는 어떤 명분이나 위장된 강변도 현혹 없이 20년간 모든 호원 세력들의 공통된 신념과 결단 위에 단호히 뭉쳐서 대처하려 한다. 3선 개헌 반대 투쟁이죠. 3선 개헌 반대 투쟁이니까 1969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들. 우리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지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제약 정신을 현실에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요거는 4.19 혁명 당시에 상하의 진리탑 나오면 4.19 혁명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4.19 혁명 당시에 서울대학교 물리대 학생들이 발표한 선언문이에요. 자, 그래서 4.19 혁명이니까 60. 우리는 왜 총을 둘 수밖에 없었는가? 시민군이 생겨났다고 했죠. 그럼 이거는 5.18 민주화운동. 5.18 민주화운동은 1980. 그 다음에 라. 자,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주시한 가운데 아까 나왔던 그 지문이고요. 세 번째 줄에 미래의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였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니까 6월 민주항쟁이죠. 자, 그러면 6월 민주항쟁이면 1987 순서대로 해라. 나가다라 순서대로게 되겠죠. 정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77번 봅시다. 다음과 같은 인물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가를 발표할 때부터 나를 발표할 때까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자, 이제 정전이 조인되었으면 정전 결과에 대한 그동안의 판단이 옳지 않았던 것이 되기를 바란다. 가는 휴전협정 조인. 휴전협정 조인에 관한 성명서. 자, 그러면 가와 나를 발표한 사람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대통령인데 휴전협정 조인에 관해서 의견을 얘기하는 거야. 이승만. 그 다음에 그러면 휴전협정 조인이면은 1953년 7월 27일이지. 그 다음에 나는 국회의 결의를 존중하여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이제 쫓겨난 거지? 탄핵된 거죠. 하야 선언문이에요. 하야 이제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난 거지. 그래서 하야 선언문은 1960년 4월 26일 날 쫓겨났죠. 그러면 요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그러면 이제 53년부터 60년까지. 자, 1번. 4대 대통령의 선거가 실시되었다. 4대 대통령 선거가 뭐였어요? 이게 3.15 부정선거예요, 말하자. 그리고 3.15 부정선거가 시행되고 3.15 부정선거가 1960년 3월 15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딱 들어가는 요거 말하는 거죠. 두 번째, 국민학교 의무교육이 시행되었다. 국민학교 의무교육은 1950년에 시행됐어요. 그래서 48년에 법이 제정되고 50년에 실시. 그 다음에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자유당을 창당하였다. 자, 임시 수도 부산 자유당 창당, 자유당은 51년에. 점령지 9호 원조가 전개되었다. 이건 미군정 시기를 얘기해요. 그러면 미군정 시기는 1945년 9월 8일부터 1948년 8월 15일. 우리나라 정부 수립 때까지. 45년 해방된 그 해부터 이렇게. 정답은 1번. 자, 178번 봅시다. 다음 법을 시행하기 전에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본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농지를 농민에게 적절히 분배함으로써 농가 경제의 자립과 농업 생산량 증진으로 인한 농민 생활의 향상 내지 국민 경제 균형과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 일체 후 농지는 소작, 임대차 또는 위탁 경영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자, 그러면 농지를 국민에게 적절하게 분배함이라고 나와 있죠? 농지개혁법.
자, 농지개혁법은 1949년 6월에. 자, 그러면 요 이전의 상황에 대한 설명 옳은 것 1번.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되었다. 자, 반민족행위 처벌법의 시효가 단축된 거는 1949년이었어요. 1949년에. 그래서 시효가 단축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대 국회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자, 2대 국회의원의 총선거가 실시된 거는 1950. 그 다음에 미국의 공법 480조에 따른 잉여농산물이 도입됐다. 이게 뭐냐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원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원조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벌잖아요. 이제 이걸 팔아서. 그럼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을 우리나라 정부에 뭐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가지고 다시 뭐 미국의 무기를 사오거나 이런 데 쓰는 자금으로 충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걸 공법 480조라고 하고 어쨌든 이게 1955년에 도입된 거예요. 자,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 이건 이제 일사후퇴 때 일어난 거예요. 일사후퇴 시기 즈음에. 그러니까 1951년에. 일사후퇴가 51년이니까 6.25 전쟁 중에. 그래서 정답은 1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179번. 자, 우리나라 시기별 교육 변화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60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1969년에 무시험 진학 제도가 처음 실시돼. 서울에서. 1번이 맞는 설명이네. 자, 그 다음에 70 처음으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연합고사로 바뀌었다. 74년에. 연합고사는 다 똑같은 시험 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뽑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 별개로 사교육인 과외가 활성화되었다. 80년대는 과외 금지 시기였어. 고액과외 금지. 그래서 왜 전두환 정부 때는 그래서 과외를 하면 안 된다. 막 숨어서 하고 몰래 하고 막 이랬거든요. 고액과외 금지 시기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처음 실시되었다. 94년. 1994년 정답은 3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180번. 다음 인구 정책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각 연대별로 일어난 사건은. 전에 학생이 정말 심각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이 표현을 제가 외워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뭐 외울 것까지 있어요. 보면 아는 거지. 첫 번째,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1960년대예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0년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래서 저희 집이 딱 둘이에요. 저희 엄마 너무 이 캠페인에 정확하게 부응해서 애를 딱 둘만 낳았어. 자, 그 다음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이거 80년대. 그러니까 60, 70, 8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억. 군사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 언제부터? 62년부터. 그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부터예요. 그러므로 기억 맞고, 나 맞고, 그 다음에 니은. 자, 유신체제가 성립되고 72년. 두 차례 오일 쇼크가 있었고, 오일 쇼크는 석유 파동이라고 하죠. 73년에 1차, 79년에 2차. 둘 다 70년대. 그리고 중화학공업에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또 경제가 어려워져. 70년대 말.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6월민주항쟁 87년과 저금리 저유가 저달러의 3조 호황이 있었다. 80년대 중반. 자, 그러면 전부 다 맞네요.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통합 문제. 자, 이거는 이제 시기와 상관없는 문제. 1번 설명 중 옳은 것만 골라라. 자, 월정사 8각 9층 석탑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해 있으며 송의 영향을 받았다. 네, 맞는 설명. 가는 고려 전기에 있었던. 자, 그 다음에 충남 예산 수덕사 대웅전은 주심포 양식을 대표하는 건축물로. 맞네요. 고려 후기. 여기까지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죠. 현존 최고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죠. 자, 그 다음에 현존 최고의 목조 건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은 다포 양식과 팔짝 지붕으로 지어졌으며 고려 후기 권문세족의 지원을 받았다. 자, 금산사 미륵전은 17세기의 건물이니까 양반 지주의 지원을 받았죠.
자, 그래서 틀린 설명 라. 법주사 팔상전은 다층 목탑으로 현존 우리나라 유일의 목조 5층 탑이죠. 말하자면 목조 건물 하나로 통하는 구조이다. 안에 딱 들어가면 쭉 올려다 보면은 통으로 터져 있어요. 트여 있어. 통층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 맞는 설명. 가와 라가 맞는 설명이니까 2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182번 봅시다. 자, 기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칙령 41조. 자,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고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 관제중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한다. 군정 위치는 태화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 전도와 죽도. 기역은 석도 또는 독도. 독도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독도를 관할한다. 기역은 독도. 옳지 않은 것, 기역. 1번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고 우산으로 표기했다. 우산도. 독도 맞아요. 우산국, 울릉도. 우산도, 독도. 알겠죠? 우산국, 울릉도, 우산도, 독도. 독도 맞는 설명. 2번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서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의 영토를 확인받고 당시에는 일본에서 송도로 기록했다. 맞아요. 안용복 17세기. 자, 일본 정부는 1870년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으면서도 1905년 국제법상 무주지, 그러니까 무인도라고 하면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일본 영토에 편입시킨 게 1905년, 그쵸? 러일 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 자, 맞는 설명 4번. 1952년 유엔군 사령부와 협의하에 이승만 정부는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의 영토로 확인하였고 당시 일본은 이를 묵인이 아니라 부정했죠. 당연히. 안 돼! 이랬지. 근데 하지만 통과가 된 거지. 그래서 정답은 4번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하고 기출문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단어별로 풀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모의고사. 그래서 여러분이 4분의 1로 나눠서 적당히 풀어보시면 되죠. 10회에 나가니까 그중에서 이제 4분의 1씩 나눠서 할 거니까. 근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거보다 더 많아서 잘 해볼게요. 네. 잘 해볼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그 하는 거는 다 한다고 토요일 날 알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